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강력한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AI는 더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서 예측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AI의 역사는 1956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컨퍼런스에서 과학자들은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70년 동안 AI는 여러 번의 겨울과 봄을 경험했습니다. 겨울은 기대가 무너지고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이고, 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다시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현재의 AI 붐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와 머신러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AI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AI는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규칙 기반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반면 머신러닝은 AI의 한 종류입니다. 머신러닝은 프로그래머가 규칙을 직접 입력하는 대신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현대 AI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챗GPT나 이미지 생성 AI 같은 강력한 AI들은 모두 딥러닝 기반입니다. 머신러닝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정답이 미리 정해진 데이터를 컴퓨터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AI를 만든다고 합시다. 고양이 사진 천장에는 이것은 고양이라는 라벨을, 개 사진 천장에는 이것은 개라는 라벨을 붙입니다. 컴퓨터는 이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보면서 고양이는 보통 이런 특징이 있고 개는 저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배웁니다. 두 번째, 비지도 학습은 정답 라벨이 없습니다. 컴퓨터 스스로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고객에 대한 구매 기록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라벨이 없습니다.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고객을 분류합니다. 세 번째, 강화학습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를 훈련시킬 때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바둑 세계 챔피언을 이긴 것도 강화학습 덕분입니다. 모든 머신러닝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좋은 데이터 없이는 좋은 AI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이는 과학자이자 AI 연구의 선구자인 앤드류 응이 한 말입니다. 마치 산업혁명에서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듯이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채용 공정성 AI를 만든다고 합시다. 과거 30년간 채용된 모든 지원자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 데이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이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AI는 여성 지원자를 자동으로 거절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대표성 있고 편향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여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AI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현대의 강력한 AI들 챗GPT 이미지 생성 AI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수집한 거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뇌를 생각해 봅시다.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들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사고입니다. 눈에서 신호가 오면 이것이 뇌 속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여러 단계의 처리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신호는 변환되고 강화되고 약화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층이 있습니다. 입력층은 신경망이 받는 정보의 입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분석한다면 각 픽셀이 입력층에 들어옵니다. 은닉층은 입력층에서 받은 정보는 은닉층을 통과하면서 복잡한 변환을 거칩니다. 은닉층이 많을수록 신경망은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이 신경망에 답변을 내는 부분입니다. 신경망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모든 연결 가중치가 무작위로 설정됩니다. 당연히 성능은 형편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할까요? 답은 피드백입니다. 신경망이 잘못 예측하면 그 오류를 측정하고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매번 오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마치 산을 오르려는데 계속 평평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신경망은 계속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방법은 1986년에 발명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신경망은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 제프리 힌트넷 팀이 GPU를 사용해 깊은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딥러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신경망을 만들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고 더 강력한 컴퓨터로 학습시켰습니다. 제프리 힌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학습의 성공이 특별한 이론적 혁신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의 발전과 데이터의 풍부함이 만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신경망도 발전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경망이 있습니다. 바로 합성곱 신경망 CNN입니다. CNN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미지는 작은 패턴들의 조합입니다. 눈, 코, 입 같은 작은 패턴들이 모여서 얼굴을 이룹니다. CNN은 작은 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스캔합니다. 각 필터는 특정한 패턴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경망은 매우 효율적으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CNN 덕분에 컴퓨터 이미지 분석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얼굴 인식, 자동 운전, 의료 이미지 분석 등이 모두 CNN 기반입니다. 이미지가 아닌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를 분석하려면 다른 구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순환 신경망 RNN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RNN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먼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2017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 소개한 이 구조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신경망이 문장을 처리할 때 모든 단어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어는 더 중요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정확히 이것을 합니다. 신경망이 각 단어를 처리할 때 어느 다른 단어가 중요할까를 계산하고 그 중요한 단어들의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트랜스포머 덕분에 현대의 강력한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학습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학습시킵니다. 학습 방식은 간단합니다. 텍스트에서 단어들을 하나씩 가리고 신경망에게 다음 단어가 뭘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신경망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언어의 규칙, 사실적 지식, 논리, 심지어 유머까지 학습합니다. 오픈AI의 샘 알트만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GPT를 만들 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그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이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창발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해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인튜닝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전문 작가들이 양질의 답변을 작성하고 모델이 이를 학습합니다. 또한 강화학습 피드백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모델의 답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평가합니다. 사용자가 챗GPT에 질문합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델은 질문 뒤에 가장 가능성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뒤에 다시 가장 가능성 높은 단어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현재 AI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챗GPT와 클로드는 에세이를 쓰고 코드를 작성하고 창작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 미드저니, 나노 바나나 같은 모델들은 텍스트 설명만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AI는 엑스레이와 MRI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의사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라는 AI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에서 50년간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구글의 선다르 피차이 CEO는 2023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파폴드의 성과는 AI의 진정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백질 접힌 문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AI가 몇 개월 만에 푼 것입니다. 이는 의약품 개발, 질병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AI는 진정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챗GPT가 22는 4라는 답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이 덧셈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챗GPT는 인터넷의 수많은 텍스트에서 224라는 패턴을 본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표면적인지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주면 AI는 종종 틀립니다. 두 번째, AI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다거나 우산은 비 올 때 쓴다거나 하는 상식 말입니다. AI는 이런 상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AI는 왜?를 모릅니다. AI는 무엇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은 고양이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AI는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빨간색을 이해하는 것과 AI가 빨간색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빨간 장미를 받고 냄새 맡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숫자 데이터만 봅니다. 다섯 번째, AI는 한 분야를 잘해도 다른 분야는 못합니다. 이것을 일반화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체스 전문가 AI는 바둑은 못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2023년 인터뷰에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AI는 놀랍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다른 일에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인공일반지능 AGI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AI의 발전은 또한 여러 위험을 가져옵니다. 일자리 감소의 위험. AI가 발전할수록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AI 번역이 정확해지면 번역가의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AI 코드 생성이 능숙해지면 프로그래머의 일은 일부 자동화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AI는 모든 직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 과정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AI도 편향된 판단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성차별이 있었다면 AI는 여성을 자동으로 거절할 것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과거의 특정 인종을 더 많이 체포했다면 AI는 그 인종을 범죄자로 분류할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생성 AI는 거짓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을 생성합니다. 모르는 정보라면 그럴듯하게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할루시네이션 또는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LLM은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는 것도 있는 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술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현재의 학습 방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AI는 또한 엄청난 긍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암, 알츠하이머, 당뇨병 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ALPHAFOLD가 단백질 구조를 푼 것처럼 AI는 신약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의료도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유전자, 생활 방식,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AI 튜터는 24시간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서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I는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배터리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새로운 물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현재의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매우 인상적이지만 더 발전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AI는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처리합니다. 미래 AI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것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를 모두 이해합니다. 현재의 AI는 대부분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래 AI는 로봇에 탑재될 것입니다. 로봇은 AI의 몸이 됩니다. 실제로 세상과 상호작용합니다. 현재의 AI는 빠른 판단은 잘하지만 깊은 사고는 못합니다. 인간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들여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접근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단계별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미래 AI는 이런 깊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나 철학자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AGI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일반 지능을 가진 AI입니다. 특정 작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 작업이든 인간처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는 모두 좁은 AI입니다. 특정 작업만 합니다. 하지만 AGI는 다릅니다. 어떤 새로운 작업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AGI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경고해왔습니다. AI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심지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xAI라는 회사를 설립해 진실 추구 AI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일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많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들은 AI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감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일들은 여전히 인간이 할 것입니다. 또는 인간과 AI가 협력할 것입니다. AI로부터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를 소유한 거대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사회 전체에 퍼지려면 의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수익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보편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만약 이런 정책이 없다면 불평등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인간이 특정 작업에서 AI보다 우월하지 않게 되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깊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가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21세기 후반부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강대국들은 AI 경쟁에 매달려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가 모두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입니다. 다만 이 경쟁이 협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이 충분히 크다면 국가들이 함께 AI 규제의 국제 협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AI 안전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AI 기업의 리더들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핵전쟁이나 팬데믹처럼 AI도 문명 규모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AI는 기적의 기술이 아닙니다. AI도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쳐야 합니다. 셋째, AI를 통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술은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같은 기술이 천국을 만들 수도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인간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존엄성, 자유, 창의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AI 시대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연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는 AI 시대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우리도 이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가 될지, 나쁜 도구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